자, 알데하이드 케톤을 산 또는 염기 조건 하에서, 이제 산 조건이나 염기 조건 하에서 X2, 즉 할로젠과 반응시키게 되면은 알파탄소의 H 수소가 X로 치환된 알파 할로 케톤 및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 형태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수소 원자, 여기가 알파탄소잖아요. 알파탄소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산이나 염기 조건 하에서 X2와 반응을 시켜서 X로 치환된 형태, 그래서 알파 할로 케톤 혹은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되는 이제 반응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Cl2Br2I2의 할로제나 반응은 잘 진행이 되지만 F2의 할로제나 반응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친전자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반응이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산조건 하에서는 카보니화 합물이 에놀이라고 하는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염기 조건에서는 에놀레이트라고 하는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 조건에 따라서 핵심 탄소 친액체죠. 탄소 친액체가 어떠한 상태를 거쳐서 진행되는지 그 점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할로제나 반응의 속도는, 반응 속도는 X2의 농도와 종류에 의존적이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에놀이나 에놀레이트가 X2를 공격하는 단계, 그것이 속도 결정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X2가 이제 반응에 관여가 되는 과정은 에놀레이트나 에놀이 친액체로서 X2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포함이 되겠죠. 만약에 X2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 그러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이 속도 결정 단계가 되는 건데, 자, X2를 공격하는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과정에서 속도 결정 단계는 산이나 염기 조건 하에서 에놀이나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속도 결정 단계예요. 그 과정이 더 느린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반응의 속도는 에놀이나 에놀레이트가 생성되는 그 반응 속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에놀이나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X2를 공격하는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 산 조건 하에서의 이제 할로제나 반응인데,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산 조건 하에서 용매이기도 하고요. 반응을, 즉, 에놀을 만들어주기 위한 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세트산에서 카보니화 합물을 X2와 반응시켜서 진행을 하는데, 아세트산은 용매이면서 동시에 산촉매로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응은 두 단계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에놀이라고 하는 탄소 친액체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에놀 중간체가 생성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 생성된 에놀 중간체가 X2를 공격해서 알파 위치 할로젠을 도입하는 과정. 그 두 과정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커니즘을 보시면, 자, 아스틱 X들의 HA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수소를 공격하고 이탈기로서 짝염기 형태의 A-를 떨어뜨려 주게 되겠죠. H가 되고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자,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를 여기서 이탈된 A-가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OH기가 되고요. 이중결합이 생성이 됩니다. 뭐가 생성된 거? 에놀이 생성이 된 거죠. 자, 이 에놀이 생성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 X2를 도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고요. 자,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전자성이 내려오면서 이쪽 편에서 X를 공격하고 이탈기로서 떨어뜨려 주는 거죠. 플러스가 되고요. 이쪽 편에서 X가 도입된 상태의 물질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탈된 X-가 전자쌍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생성이 되고 이 과정에서 뭐가 재생이 되냐면 HX라고 하는 산이 다시 재생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산은 첫 번째 과정에서 카보닐 산소 원자가 공격하게 되는 산으로 다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량만 사용해도 반응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틱 엑시드라고 하는 게 산 촉매결 용매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 위치에 할로젠이 도입된 형태의 카보닐, 화합물, 케톤이나 알데하이드가 이런 반응 메커니즘을 거쳐서 생성이 되고요. 자, 산조건 하에서는 이제 모노할로젠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응 생성물이 에놀 중간체로 변화되기가 어렵다. 자, 요게 생성물인데, 요게 다시 에놀로 변화가 되려면, 요게 돼야 되는데, 요 과정이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 더 이상의 할로젠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비대칭 케톤이 반응 기질인 경우에는 이제 할로젠화 반응은 주로 치환이 더 많이 된 알파탄소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반응이 진행이 됐을 때 더 많이 된 이쪽 편, 여기에 할로젠이 도입된 형태가 주생성물로 얻어지게 되고, 덜 치환된 쪽에 할로젠이 도입된 거는 이제 더 마이너한 이제 부산물로 얻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케톤의 경우에는 선택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염기 조건에서의 할로젠화 반응인데, 알키라 반응과 마찬가지로 염기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놀레이트가 탄소 원자 쪽에서 X2를 공격해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염기 베이스라고 나타낼까요? 이 상태를 거쳐서 O-라고 하는 에놀레이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생성이 되고, 여기에서 X2를 이제 도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탄소 원자의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공격하고 이탈기로 떨어뜨려 주게 됩니다. X. 이게 생성이 되는데, 자, 요거는 산촉매를 사용할 때의 경우와 좀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 X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BWG죠. 자, 그러면 반응물의 알파탄소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그리고 생성물의 알파탄소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pK 값이 뭐가 더 작죠? 바꿔 말하면 뭐가 더 강산이죠? 얘가 더 강산이에요. 왜? X가 전자를 당겨주는 인덕티브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생성이 되면은 염기가 이쪽 편의 수소 원자를 제거하는 것보다 여기에 수소 원자를 제거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가 공격하고 이렇게 O-가 된 상태에서 X 이중결합이 되고요. 다시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이쪽 편에서 X를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X가 되고 수소 원자. 자, 그러면 만약에 염기가 굉장히 과량이 존재한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촉매량만 사용해도 반응이 충분히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가 제거되는 것까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촉매를 사용하는 조건과는 다르게 생성물에 존재하는 알파탄소의 수소 원자, 알파수소죠. 알파수소의 산도가 더 크기 때문에 즉 여러 번의 할로젠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메커니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염기 조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멀티 할로젠화 반응이 일어난다. 카보닐 알파탄소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소 원자의 개수만큼 뭐가 충분히 제공이 되면은 X2라고 하는 친전자체가 충분히 제공이 되면은 이렇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X2라고 하는 게 충분히 제공이 되지 않으면 혼합물로 얻어지게 되겠죠. 반응물도 남고 한 번 도입된 형태의 할로젠화물도 생성이 되고 2번 할로젠이 도입된 형태의 물질도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이제 좀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는 생성물의 알파 할로케톤 및 알데하이드의 알파 수소 산성도가 반응물 알파 수소의 산성도보다 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할로젠의 전자끄는 효과로 인해서 생성물의 알파 수소가 산도가 더 크다라고 하는 점 설명드렸었고요. 자, 이거를 이용하는 반응이 할로폰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꽤 많이 나옵니다. 자, 메틸케톤을 염기, 주로 이제 하이드록사이드를 사용하는데 염기 조건에서 X2와 반응시켜 메틸기의 수소 원자를 모두 할로젠기로 치환을
할 수 있었죠. 앞쪽에 설명드린 메커니즘처럼. 이후에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할로폰과 카복실산을 생성하는 반응, 이거는 이제 할로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메틸키톤이죠. 여기서 염기를 처리해주고 X2를 처리해주게 되면은 중간체로 뭐가 얻어지게 되냐면 CX3가 얻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가수분해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염기가, 이 염기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OH-를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염기로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 과정에서는 이제 친액체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간체가 얻어지게 되고, 자, 메커니즘을 이제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CH3로부터 요게 생성되는 과정은 문제가 없어요. CX3가.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OH-가 이 과정에서는 염기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친액체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O-가 되고 이쪽에 OH가 되고 CX3가 되는데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얘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보통 탄소 원자가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없죠. 거의 없는데 여기서는 X3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탄소 원자 쪽에 전자 밀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질 수 있어요.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져도 그 비공유 전자쌍 할로젠이 당겨가 주면서 안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서는 OH가 생성이 되겠죠. 카복실산이. 그 다음에 떨어진 CX3 전자쌍을 가진 마이너스가 할로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데 어쨌든 탄소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하다고요. 그래서 얘가 바로 이쪽에 수소 원자로 공격합니다. 즉 카복실산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 겁니다. CHX3가 생성된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할로폼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산처리 해주게 되면은 OH가 되죠. 그래서 카복실산이 생성이 되면서 할로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반응을 할로폼 반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까지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염기 조건 하에서 진행되는 반응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